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최근 전 분야에 걸쳐 남녀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직업에서도 남녀 구분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남성 중심의 직업도 여성들이 거뜬히 해내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기관사이자 최초의 여성 KTX 기장이신 강은옥 기장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은옥 기장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방금 우리나라 최초의 KTX 여성 기장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을 한번 소개해 보시죠. 예, 저는 코레일 산하의 서울고속기관차 승무사업소라는 곳에서 KTX를 운전하고 있는 강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중한 그 KTX 기차 보통 한 20량쯤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이 여성의 손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기관사라는 그런 수식어도 있죠. 2000년에 처음 여성 기관사가 됐는 거죠.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96년에 철도대를 입학했거든요. 네, 지금 한국교통대로 바뀐 그 철도대학, 국립철도대학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98년에 철도청에 최초의 여자 부기관사가 된 거죠. 네. 98년에 현장에 발령받아서 최초의 여자 부기관사가 됐고, 그리고 2000년에 최초의 여자 기관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도대학을 갔고, 철도대학에도 전공이 여러 분야로 나눠 있는 거죠. 네. 근데 강 기장께서는 운전과를 선택하신 겁니까? 예, 운전기전과라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었던 운전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과에 제가 지원을 해서 간 거죠. 네, 근데 왜 보통 여성분이면 뭐 전기나 다른 분야도 있을 텐데 기차를 운전하는 분야 그렇게 지원자가 많지는 않았죠? 예,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저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사실 지금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되게 그렇긴 한데 좀 특별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실제로 열차 운전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를 최종적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차를 좋아하고 특별히 뭐 기차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습니까? 철도대학도 가시고 또 기차도 몰고 그러시는데. 네. 비교적 뭐랄까 되게 가까운 정서적인 어떤 교통수단이잖아요. 네. 제가 태어나서 산 집이 송정이라고 해운대 옆에 가면 송정 바닷가 동해 남부선이 달리는 그 역 바로 앞에 있는 집에서 제가 태어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기차가 지나가는 거를 마치 제 일상의 한 그림이잖아요. 기차가 지나가는 게 그런 게 나한테 좀 작용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해봐요. 자, KTX가 사실 한국인의 어떤 생활의 혁명을 불어온 계기가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한 300km 시속 달리지 않습니까? 300km로 달리면은 인간의 그 시각으로는 전방을 잘 볼 수가 없다. 이 캐치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300km 조종간을 잡고 전면을 보면 300km 속도에서 어떻습니까? 앞에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앞에 풍경이 이게 어떤 적응력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한테는 연차가 더해가면서 뭐 1년차, 2년차, 제가 지금 5년차인데 연차가 더해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 300km 속도는 내가 내 눈으로 뭔가를 봐서 확인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속도는 아니에요. 사실. 인간의 눈으로.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신호를 다 차상으로 가져왔거든요.
기존의 열차들은 신호기를 다 지상에 설치하고 지상에서 그 조건 나에게 운전 조건들을 보고 간다면 300km라는 속도는 지상에서 내가 육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차상으로 신호를 가져오고 개념이 바뀌는 거죠. 운전의 개념 자체도. 네. 근데 새말이나 뭉화를 운전하는 운전칸에는 부기관사가 동승을 하나요? 요즘? 네, 기본적으로 예. 부기관사와 기관사 둘이 2인승을 하는 게 기본 패턴이죠. 근데 KTX는 그렇지 않죠? 네. 근데 KTX 더 조심스럽고 힘이 들 텐데 왜 혼자 하게 하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한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저희 고속열차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어떤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유럽에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도입해서 대제배죠. 예, 네, 대제배. 네. 그 경향성인 거죠. 세계적 경향성이 네. 어떤 안전장치를 기계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혼자 운전하게 하는 어떤 혼자 시스템. 하더라도 네. 혼자서 운전을 하시면은 가장 긴 구간이 서울에서 부산이라면은 네. 한 2시간 반 가는 거죠. 네. 그 외롭다거나 스트레스 같은 것은 어떻게 풉니까? 그 순간에는 운전하는 순간에는 네. 집중을 하다 보니 하는 거니까 집중하다 보면 압박감 같은 거,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상황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이게 어떤 걸 견뎌야 하는 네. 견디다 보면 그냥 이게 가요. 이게 그죠. 이렇게 가게 된다고요. 네. 근데 그리고 뭐랄까 되게 뭐 외롭다는 말보다는 좀 고독한 포지션이긴 하죠. 혼자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랑 다른 게 자동차는 옆에 끊임없이 누군가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건 철도는 시스템 자체가 마치 나 혼자 가는 것 같은 이런 곳을 내가 제일 앞에서 그냥 가는 거거든요. 되게 묵묵히. 외롭게. 예, 그래서 네. 좀 고독한 포지션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일 때문에 받는 육체적 혹은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감 같은 거를 저는 많이 걸어요. 이렇게 빨리 달리니까 착지. 네. 땅에 내 몸이 닿았을 때 이 느낌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걸 저는 반대로 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빨리 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땅에 발 닿고 걷고 걷는 것으로 이렇게 몸의 회복을 기한다면 뭐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많이 듣고요. 이렇게 네. 감정을 이완하는 데는 음악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글 써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 글을 써서 제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그런데 우리나라 철도 역사가 110년이다고 그런데 최초 여성 기관사니까 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또는 우리나라 철도 산업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해 온 게 아닐까요? 지금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지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네. 미처 눈을 돌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 철도가 어떤 시점부터 약간 낙후 산업이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네. 철도 산업이 지금은 네. 고속철도가 개통하고 이러면서 약간 반전이 됐지만 그 네. 낙후 산업이었을 때는 여유가 없어서 네.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빨리 다른 분야보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사관학교나 ROTC도 여성들이 뭐 많이 지원을 하고 또 법조계도 여성들의 이런 여성 파워가 센데 110년 역사에서 고작 10년이 채 안 돼서 최초 KTX 기장, 여성 기관사 이런 것을 미루어 점령할 때 여성에 대한 그 벽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도적으로도 제가 2000년에 됐으니까 사실 21세기에 시작된 거잖아요. 네. 거의 제일 늦게 문이 열렸다고 해도 봐도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네. 뭐 다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어떤 인식의 벽 같은 거 그런 게 좀 있죠. 네. 요즘은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까? 기관사직에? 네, 지금 현재 전국의 기관사와 부기관사를 합하면 한 5,000명 가까이 돼요. 뭐 네. 4,800 얼마 이렇게 네. 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성 기관사, 여성 부기관사가 한 60, 70명 정도? 정말 그 퍼센테이지는 여전히 적군요. 그래서 이제 1% 넘은 거죠.
네,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지 시청자분들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기관사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실 텐데 이런 기관사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약간 좀 뭐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직업적으로 기관사를 선택할 수 있는 예, 할 수 있는 지금은 이게 철도 차량 운전 면허제가 정착됐기 때문에 네. 철도 차량의 종류별로 지금은 면허가 있어요.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면허처럼 예. 네. 이런 면허를 물론 이제 KTX나 이런 거는 기존 일반선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만 갈 수 있긴 하지만 네. 제일 빠르게는 전동차 있죠. 네. 지하철 운전할 수 있는 이 면허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어 있어요. 학원 같은데 이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국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어요. 코레일, 뭐 혹은 메트로 이 산하에 네. 그런 교육기관에 응시하시면 네. 응시해서 뽑히면 거기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면허 시험을 합격을 하면 그 면허를 받아요. 네. 그러면 그 면허를 가지면 그 종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메트로나 그러니까 도시철도, 지하철 네. 공사들 지금은 전국에 많잖아요. 네. 그런 데나 코레일이나 이런 운전직에 공채로 지원할 수 있어요. 네. 공채로 지원해서 뽑혀서 기관사로 등용되는 게 지금은 그 길밖에 없어요. 현재는. 아니면 아니면 인턴 요즘은 인턴 사원 뽑으니까 인턴 뽑을 때 지원해서 뽑혀서 잔류하는 정직원으로 잔류하는 이 방식 지금 현재 방식은 거의 그렇죠. 그리고 철도대학 후신인 뭐 교통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한 방법 될 수 있나요? 진학하면 요즘은 철도 관련 과도 많아졌어요. 전국에 찾아보시면. 일반 대학에도 예, 네. 많아져서 그런 공부를 하면 네.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이게 저는 철도대 국립철도대를 나오면서 바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는 철도청 시절이었고 연결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건 없고 공부하고 난 뒤에 대부분 이제 공채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철도 관련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보장되는 것은 아니군요. 네. 예, 좀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사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내지는 그 외부에서 그 어려운 분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런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 보면 참 여성기장으로 그 같은 동료로서 굉장히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초로 KTX 여성 기장님으로서 직장 생활에 융화도 잘 하시고 안전 업무에 충실하고 정시 운전에 가장 노력하는 분으로 강 기장님께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원래는 그 철도대학 가기 전에 일반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뒤늦게 철도대학에 간 이유가 뭘까요? 제가 29살에 철도대를 입학했거든요. 그렇군요. 아주 만학이군요. 네. 왜 그랬을까요?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저는. 네. 그 전까지 제가 되게 관념적이고 네. 그런 제가 좀 그랬는데 완전히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다시 수능 공부하고 네. 완전히 제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랑 제일 많이 다를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됐어요.
다른 길을 걸어 오셨는데 네.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요. 그 전에 어린 시절에 철학을 공부했던 것이 나에게는 어떤 기초가 좀 되어 주었던 것 같고 어떤 철학과를 다니셨군요. 예, 네. 사물이나 이런 걸 네. 보는 기초가 좀 되었고 그 뒤에 되게 철도는 거대한 망인데 네. 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 뭔가가 구현되는 걸 좀 봤던 것 같고 되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잖아요. 네. 노동 현장에서 일한 것이 저한테는 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에 와서는 이것의 조화 같은 거 그런 네. 걸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얼핏 생각해 보니까 철학을 전공한 철도 기관사 아주 낭만적으로 멋있게 들리는 거군요. 그 흔히들 뭐 영어로 하면 before and after란 말이 있는데 기관사가 되기 전하고 되고 난 뒤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취미도 달라졌고 삶의 패턴도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20대에는 되게 동적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기관사 생활을 하면서는 늘 움직이는 공간 안에서 전국을 다니잖아요. 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순간이 별로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정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정적으로 바뀌면서 네. 비교적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게 했던 것 같아요. 30대를 보내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이 방송을 보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이 KTX 기장 또는 여성 기관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기장님 보시기에 이 KTX 기장 또는 여성 기관사의 매력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랑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성 기관사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자기 적성에 맞아야죠. 일단은. 네. 일단은 기차를 좋아해야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기차를 해야 되고 생활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네. 보통 저희 생활 패턴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일하는 공간은 움직여요. 네. 300km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곳이 제 작업장이라는 거죠. 이런 특성. 네. 그리고 어딘가를 가서 자고도 와야 되고 아무데나 가서 혼자 밥 먹어야 되고 이런 생활적인 이런 부분들이 내가 적성에 맞는 내가 그 패턴이랑 맞다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다. 예, 네. 그것이 나의 적성에 맞다면. 그리고 여자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그런 자라는 동안의 기회라든가 혹은 어떤 뭐랄까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비슷해졌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 나잖아요. 아들에게 네. 좀 더 책임을 요구한다면 네. 딸은 그렇지 않은 이런 면에서 제가 이 직업이 되게 책임감을 요하거든요. 굉장히 강한 책임감. 그렇죠. 승객들의 목숨을 담보로 네.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어떤 순간에는 무조건 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 어떤 이런 순간이 딱 도래하는데 네. 이런 경험을 해본다는 것. 이런 경험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이 자기가 너무 힘들면 그게 힘들면 이건 자기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어디 가서도 해볼 수 없는 여자는 군대도 안 가니까 네.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매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리석은 질문이긴 하지만 300km 그 무쇠 덩어리를 운전하면서 커피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거죠? 네, 커피 마시고 물도 마십니다. 물도 마실 수도 있고 네. 뭐 급한 전화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전화기 사용은 안 합니다. 아, 금지되어 있고. 네. 네. 그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출발해서 부산에 딱 무사히 도착했을 때 네. 도착하고 승객이 내리고 그 기차를 보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런 안도감? 네. 그런 안도감이 좀 있죠. 네, KTX를 이렇게 모시면서 혹시 무슨 잊혀지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꽤 많겠습니다. 에피소드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네. 하나는 제가 아무래도 보기 드물게 지금은 그래도 여자 좀 있지만 네. 여자여다 보니까 꼬마들로부터 시선 많이 받아서 어디 네. 예전에 뭐
그 임진강 기존선에 일반선에서 운전할 때요. 네. 임진강역 같은데 도착하면 소풍 오는 꼬마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친구들이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거나 이러면 그런 에피소드들 즐겁고 예, 네. 되게 뭐랄까 뿌듯하다고. 흐뭇하죠. 예. 네, 네. 그리고 하나는 저희 이제 사고와 관련된 건데 요즘 철도에 자살자 되게 급증하고 있어요. 네, 사실 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자살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KTX가 빈도가 많아서 그런지 좀 많이 몰리거든요. 네. 그게 저희한테는 이렇게 굉장히 큰 심적 부담인데 네. 저는 그렇게 정면으로 그런 사건이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예전에 경춘선 운전할 때 네. 저도 자살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딱 가는데 저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가운데. 네. 제 차를 등지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 가까워서 속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비상을 치고 코앞에 가서 섰거든요. 네. 그 사람 코앞에 가서. 네. 그런 기분이 어땠나요?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딱 섰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즐거울 때, 좋을 때의 에피소드와 저희가 이렇게 겪는 어떤 어려운 에피소드 두 네. 가지. 극단적이군요. 예. 근데 모두 기관사분들은 이제 자살자를 만나게 되면 상당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들었는데 그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치유를 합니까? 그냥 지금까지는 네. 스스로 좀 이겨냈던 것 같고요. 스스로 이겨냈던 것 같고 이제 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다시 좀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요즘 급증하면서 되게 우리들한테 좀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네. 바뀌면서 그게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게 뭐랄까 운전자는 어떻게 보면 일하면서 내가 직업적으로 피할 수 없어서 만난 굉장히 큰 상처잖아요. 네. 그런 일을 또 바깥 시선에서는 마치 연루된 어떤 그렇게 보잖아요. 네. 이런 이중적인 이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일은 누구보다도 가장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 피해 그런 가족들 다음으로 가장 크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위로받아야 되죠. 예, 네.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이런 네. 일들에 네. 그런 인식이 지금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공감 그런 부분들. 기장님 이제 철학을 전공하신 그 철도 기관사님이시고 또 KTX 기장님이신데 아까 틈틈이 글도 쓰시고 이제 산책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행보 궁금합니다. 이제 정년퇴직 때까지 기관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뭐 철학을 전공하다가 다시 이제 철도대학에 지나가는 것처럼 자 어떤 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 현장에서 계속 정년퇴직할 때까지 머리 희끗희끗해진 네. 뭐 최초의 여성 기장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일을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나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뭔가 엮어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없을까? 그런 게 뭐가 있을까를 지금 제가 사실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걸 좀 찾고 있어요. 네, 강은옥 기장님을 모신 이 인터뷰로 인해서 더 많은 여성분들이 기관사에 도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별에 갇히지 않고 어떤 일이든 한 인간으로서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또 넘지 못하는 벽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더 큰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노력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